여러분, 혹시 선물 옵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조상우가 빚을 60억을 지게 된 이유도 선물 투자 실패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은 위험한 투자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과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시장에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선물과 옵션이 바로 파생상품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막 파생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에서 파생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기초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 원유, 금, 채권 등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물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현물자산들은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파생상품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둘 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초 자산에 대한 움직임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또는 A 기업 또는 금 가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베팅을 하는 거라서 파생상품은 가격이 올라도 오르는 것에 베팅을 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려도 내리는 것에 베팅을 했으면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이익을 당연히 얻겠죠. 하지만 이 기간처럼 떨어질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파생상품에도 같이 투자를 하면 이 기간에는 내가 파생상품에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손해를 봐도 파생상품 투자로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식 투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상승과 하락 둘 다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손실이 최소화되거나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은 해지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투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생일 선물할 때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선, 물건, 물자를 써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어떤 물건이나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파생상품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들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자, 주식 가격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A 기업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A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A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A 기업의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A 기업이 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기일에 얼마의 거래를 할 것인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는 A기업의 주가가 지금은 10,000원인데 3개월 뒤에 20,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이 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2,000원을 더 얹어서 3개월 뒤에 12,000원에 그 주식을 너한테 살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2,000원에 매도를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3개월 뒤에 정말로 주식이 20,00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 상승에 베팅했던 저는 미리 약속했던 12,000원이라는 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주식이 싸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20,0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8,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3개월 뒤에 제 예측이 틀려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었더라면 제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겠죠. 이처럼 선물 거래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와 가격을 약속하고 각각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선물 투자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올랐던 내렸던 관계없이 그 만기일에는 무조건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현물 자산이 저에게 인도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투자는 뭘까요? 옵션도 선물과 동일하게 미래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지만 선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선물은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꼭 그 가격에 무조건 사거나 팔아야 되는 의무이고요. 옵션은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오면 진짜로 살지 말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물 거래보다는 옵션 거래가 손해를 덜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또 나뉘는데요. 콜옵션은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풋옵션은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미래 특정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옵션은 제가 방금 선물 거래보다 손해를 덜 보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예약금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A기업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1,000원에 샀습니다. 바로 이 1,000원이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3개월 뒤에 A기업의 주가가 정말로 1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콜옵션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5,000원의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처음에 프리미엄, 예약금의 개념 1,000원을 냈으니까 실제 이익은 4,000원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A기업의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콜옵션을 가진 사람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00원에 안 사도 됩니다. 선물 거래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옵션 거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는 안 사도 되겠죠. 따라서 손해는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 1,000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투자는 선물 투자보다는 손실이 제한적이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물과 옵션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자면 선물은 의무적이고 옵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물은 손실이 더 크고 옵션은 손실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 투자로 돈을 버는 개인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빚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진짜 너가 너무 싫은 원수한테 알려줘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하이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선물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도 말했듯이 만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만기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물렸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상폐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물 투자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일 전까지 가격이 내 예측대로 됐던지 빗나갔던지 간에 계약을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면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은 보통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요. 만기일에는 어쨌든 내가 상승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량 매도 또는 대량 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변동성이 커지겠죠. 따라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투자가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자, 선물 투자를 할 때 보통 레버리지를 10배에서 15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코인의 경우에는 10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주식은 내가 A 기업에 1억을 넣고 싶으면 내가 이제 가진 돈이 1억이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뭐 10배, 15배까지도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뭐 1억, 1억 5천, 2억 원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익이 생긴다면 뭐 10배, 15배까지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의 유혹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해지 수단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만큼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10배, 15배, 20배의 빚을 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낸 경우에 빠르게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이익을 내려고 선물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도 말했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레버리지를 막 10배, 20배 썼는데 만기일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정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선물이나 옵션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막 급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원금만 까먹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파생 상품의 목적은 원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해지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도박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기도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들고 선물 투자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선물 투자를 하지 않아도요. 자, 우리가 경제방송이나 경제신문에서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투자자들의 매도 매수가 어땠는지 얘기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어땠는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아무 이유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자, 제가 선물 거래는 아까 전에 미래에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날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4,933억 원을 순매수했대요. 자, 이 말은 미래에 코스피가 오를 것에 외국인들이 베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매수세는 실제 코스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순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이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3월물이래요. 미래 시점이죠. 3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08달러 내린 배럴당 71.2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자, 이게 지금 선물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미래의 원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4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선물과 옵션,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요. 필기하시면서 3번 정도 다시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어려운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봄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매일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